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28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7일 도쿄에서 570명, 카나가와 219명, 사이타마 103명, 치바 107명, 오사카 383명, 아이치 234명, 효고 103명, 홋카이도 252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5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4만 2,81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4만 3,53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에서 9명, 오사카에서 5명, 도쿄, 시즈오카에서 각각 3명 등 총 3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2,096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109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570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까지의 남녀 57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346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2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67명으로 전체의 약 47%, 40대에서 50대는 총 143명으로 약 26%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과 시설 내 감염이 각각 37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8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6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총 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증가한 61명, 입원 환자는 122명 감소한 1,50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9,649명, 누적 사망자 수는 488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2,531명, 감염자 수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27일 저녁 정부 대책본부가 열렸습니다. GoToトラベルについて分科会から提言を踏まえて到着分の一時停止を決定している札幌市、大阪市について出発分についても利用を控えるよう直ちに呼びかけることといたします。その際のキャンセル代については利用者やホテル、旅館のご負担がないように措置をいたします。고투 트래블의 대상에서 제외된 삿포로시와 오사카시. 며칠 전 목적지로서는 이미 일시 중지가 되었지만 이번 출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이용 자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일부 지역에서의 출발분이 제외가 아닌 자제로 그친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성의 한 간부는 최근 분과회가 뭘 재현할지 관저는 꽤 긴장하고 있다. 분과회에서 말이 나오면 아무것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제도 설계를 해도 사업자도 정부도 시간이 걸리고 부담도 되니까 이러한 형태를 취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날 정부의 발표가 있기 불과 5시간 전만 해도 재검토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札幌市、大阪市の出発分、これはですね、せめて中止するべきだということをやっぱりおっしゃっていただきたい。GoTo トラベルだけじゃないですよね、はっきり言って。その一番の影響はやっぱり飲食店、特にお酒を出す飲食店。ここは確かにクラスター起こってます。調査もあります。 삿포로가 있는 홋카이도는 오후 6시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GoTo トラベル事業をすでに利用しようということで予約をされている方がいます。キャンセルをするかどうか悩まれている方がいます。ですからそういった方に対するサポートが万全のものになるのかどうか、こういったことがですね、尊重されるのであれば運用変更には同意をいたしますということについて申し上げました。 또한 오사카부에서도 국가의 방침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そうですね、それは今も考え方は変わってませんが、ただこれはやはり GoTo トラベル国の事業ですし、国が方針を決めたということですから、それについては協力して今この3週間なんとか集中して対策をするべきと、僕自身もそうだと思いますので、ここはぜひご理解とご協力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한편 이날 국회에서 분과회 오미 회장은 미지의 영역을 언급하며 새로운 경계를 호소하였습니다. この半年以上多くのことを学んできたと思うんですよね。経験してきた。だけど2つだけまだ未知の領域なんですよね。その1つが実は冬を経験してないということです。この初めての冬を経験するということも含めてその危機感が非常に重要だということです。 나머지 하나는 백신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ここまで来るとその個人の努力だけで
今の感染が拡大している状況をある程度沈静化するということは、なかなか難しいので、やはり営業時間のそういう店の短縮、あるいは感染の拡大している地域とそうでない地域の行き来を少し控えてくれるということが、もうここに来ると必須だと、もうこれは人々の個人の努力だけに頼るステージはもう過ぎたということだと私は認識しております。 감염자가 가장 많은 도쿄. 이날은 과거 최다인 570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투에 대해서는 これはデト入りとセットで考えていく必要があろうかと思います。だからこそ国が判断すべきことだ。全国的な話になりますので。 도쿄는 28일 0시부터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였습니다. 明日28日0時から営業時間短縮を要請をいたしております。今夜になりますね。事業者の皆様、数度のお願いにな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ぜひご協力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도쿄는 28일 0시부터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였습니다.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이며 전면적으로 협력한 점포에는 일일 40만의 협력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연말, 음식점은 대목을 앞두고 있습니다. コロナ感染予防対策をしっかりと取った上で、10時の段階で、一応看板の電気は消すんですが、通常通りの営業をしようと思っております。この12月が一番の書き入れ時で、ここの事態性に関しては、かなり深刻に受け止めております。 이 점포는 40만 엔의 협력금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40万ですね、いただいてもうちとしては何の足しにもならないので、やはり目の前の従業員の生活を守る、会社を守るということが、優先順位として私とはそこが一番になってきたので、今回のこういった決断になっており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스캔들 중 하나인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파티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을 초대해 비용을 보전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첫째는 전야제 비용을 보전한 것에 대해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며, 둘째는 지역 유권자를 초대해 음식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전까지 국회 등에서 아베 전 총리는 회비는 한 명당 5,000엔을 수금하고 모든 현금은 즉석에서 호텔에 전달했다. 수익과 지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용을 보전한 사실도 없다라고 답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사에서 회비와 실제 연회 비용의 총액의 차이는 900만엔 이상임이 밝혀지며 아베 전 총리 본인에 대한 조사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 총리는 회견에서 아베 씨의 말을 인용하며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문제없다라는 인식을 보이며 아베 씨를 감싸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스가 총리도 이러한 형태의 파티를 열어온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방장관으로 취임 후 2년째인 2014년 4월 요코하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파티의 참가비는 1,500엔이었습니다. 하지만 스가 씨의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도 이 파티와 관련된 기재는 없었습니다. 또한 파티기획 운영사에 따르면 이 호텔의 대연회장에서 토요일에 2,500명 규모의 파티를 기획할 경우 소프트 음료와 스낵으로 1시간이라고 하면 스텝 비용까지 포함하여 한 명당 5,000엔 정도가 시세이다. 회비 1,500엔은 절대 무리다라고 하며 스가씨 또한 파티 비용을 보전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완전히 얕보고 있다. 미기재 정도로는 아무 처벌은 없다고. 이런 놈들이 정무 활동비를 적정하게 쓰고 있을까? 코로나 시국에 활동이 제약되어 지출도 줄었을 것이다. 일반 개인 사업도 영수증은 꼭 처리하고 있다. 월 단위 보고서를 제출을 요구해야만 하고 그것을 받고 나서 지급해야 한다. 지난 정권도 현 정권도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는 많이 어긋난다. 아무리 속여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눈치채고 있다. 자신들은 뭘 해도 문제가 안 되는 특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냥 파티만 하면 어느 정도 허용하겠지만 공비로 하는 벚꽃을 보는 모임에 지역 유권자를 다수 부르고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 대표도 부르고 또 5,000엔으로 인류 호텔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악질적인 매수행위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정치자금 규정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집단 매수로 입건하길 바란다. 연좌제가 적용되며 의원직을 뺏어야 한다. 있을 법한 얘기다. 당연한 것 같이 되는 것도 좋지 않다. 설명 책임을 다하는 것도 책임도 지지 않으면 무책임한 태도까지 아베 씨를 계승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스가 씨는 불법이 많을 것 같다. 이 코로나 시국의 구체적인 대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씻기, 산밀회피 외에 국민에 대한 설명도 거의 없는 스가 총리. 코로나 폭발 감염 문제에 학술회의 임명 거부 문제, 거기에 정치자금 비리 의혹까지.
아직 취임한 지 2개월 조금 넘었다. 내년 가을까지 견딜 수 있나? 8년간의 아베스가 두 사람의 엉터리 정치를 끝낼 수 있도록 국가적 의원 사직을 압박합시다. 부탁을 들어줄 쿠로카와 씨는 이미 검찰청에서 퇴직했으니 도쿄지검 힘내라. 한편 총무성은 27일 지난해분의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를 공표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이 관련된 정치단체의 주요 수입 중 하나인 정치자금 파티에 대해 조사 결과 수입의 94%가 파티 참가자의 이름 등이 불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총무성이 공표한 작년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는 281명의 국회의원이 관계한 정치단체가 파티를 개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치자금 규정법상 파티 1회당 파티 초대권 구매액이 20만 엔을 넘을 경우 구매자의 이름, 기업, 단체 소재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의원 관련 정치단체가 벌인 정치자금 파티에서는 수입 전체의 94%인 58억 7천만 엔분이 20만 엔 이하 구매자로 익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중 57%인 161개 단체는 모두 20만 엔 이하 구매자라며 전부 익명으로 하였습니다. 정치자금 파티는 정치가가 어떤 기업이나 단체, 개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투명성이 낮은 것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케다 총무상은 대형 휴대전화 통신사가 저렴한 저가 브랜드로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의 이해는 전혀 얻을 수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料金が下がったという実感が湧かない。何の意味もないんですね。 타케다 총무상이 문제시한 것은 대형 통신사가 서브 브랜드로 불리우는 저가 브랜드의 요금은 낮추는 한편 상대적으로 비싼 메인 브랜드에서 저가 브랜드로의 변경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요금제가 인하된 저가 브랜드로의 이동이 발생하기 어렵게 만드는 포섭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향후 총무성은 메인 브랜드에 대한 포섭행위가 없는지 매월 모니터링 조사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어쇼의 대체 방안에 대해 키시노부 방위상은 탑재하는 장비의 사양 등 향후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 시점에서 도입 후의 유지와 정비에 드는 경비를 밝히기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배치를 단념한 이지스어쇼의 대체 방안에 대해 방위성은 신형 이지스함을 두 척 도입할 경우 4,800억엔에서 5,000억엔 이상의 비용 등의 사설조사의 중간보고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7일 오후 열린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 혼다 히라나오 의원은 정확한 비용이 아닌 유지정비비가 적지 않다라고만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키시방위상은 탑재하는 장비 세부 사양이나 운영 형태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현 시점에서 정밀한 총 경비를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키시 씨는 안전보장 환경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체 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넘버와 금융계좌의 연계에 대해 정부는 의무화는 보류하고 임의로 1인 1계좌를 등록하여 지원금 등의 신청 절차에 간소화하나 신속한 지급으로 연결하려는 제도 방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27일 총리관저에서 작업팀의 회의를 열고 마이넘버와 금융기관 계좌 연결에 관한 제도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의에 따르면 계좌와의 연계를 의무화하는 것은 보류하고 국민의 임의로 한 명당 한 계좌를 등록하여 긴급시에 보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지급으로 연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등록은 마이넘버 제도의 전용 사이트인 마이너 포탈이나 금융기관 창구에서도 2022년 이후에 시작하며 이로 인해 연금, 생활보호, 아동수당의 수급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복수의 계좌를 연결하도록 하여 상속시나 재해로 통장을 잃어버려도 본인이나 가족이 계좌 정보를 파악하기 쉽게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검토안을 바탕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제튜브였습니다.